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박사입니다. 지난달에 찾았는데요. 약속 어기지 않고 이번 달 다시 찾아뵙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김성원의 유방암 이야기라는 작은 코너를 하나 마련해서 유방암의 명의들을 모셔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이 미모의 여성 재활의학과 의사님 모셨고요. 양은주 교수님입니다. 모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주입니다. 제가 첫 번째 게스트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양은주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저랑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일했죠. 10년 가까이 일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제가 30대를 모두 네, 그래서 굉장히 프로파일 제가 올려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신 교수님이고 현재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아니,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유방암 치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이 뵙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많은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유방암 환자들의 팔팔하게 관리하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유방암 환자의 그 소중한 팔을 네. 팔팔하게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붙여보았는데 정말 유방암 수술하고 나서 네. 팔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흔한가요? 모든 분들이 다 불편하셨다가 좋아진 분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참 좋다가 나중에 팔이 불편해서 오는 분도 있고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실시간 댓글 달아주시는 분 중에 한 분께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이죠. 뒤에도 있습니다. 유방암 희망 프로젝트 한 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상지기능 장애. 상지기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팔이죠. 상지라는 게. 팔과 어깨, 사실 유방에서 이렇게 유방부터 시작되는 어깨와 팔, 그 뒤쪽까지 포함된 견갑골까지. 그러니까 상지라 하면 단순히 우리 팔이 아니라 네. 팔과 어깨 관절 그리고 네네. 견갑골까지 이야기하는 상지를 이야기한다. 단순히 팔은 아니다라는 네.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1부 첫 번째로 상지 기능 장애와 2부에는 저희가 림프 부종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상지 기능 장애와 림프 부종이 유방암 환자 수술 후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준비해 봤고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지 기능 장애란 아까 말씀 주셨어요. 어디에 장애인지 상지 기능 장애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유방암에 걸리고 수술을 받으시면 수술을 얼마나 어느 부위를 받았는지에 따라서 대흉근 단축이라고 해서요. 유방 전절제술을 하신 분들은 그 부위들 또는 유방암의 그 부위들의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들은 그 대흉근 자체가 뻣뻣하고 움직이질 않아서 네. 있는 대흉근 단축이 가장 대흉근이라고 하면 남자들 운동했을 때 이렇게 갑바, 네, 맞습니다. 네, 가슴 네, 네. 나오는 그 근육이 단축이라는 건 짧아진다는 짧아지고 그런 그런 증상이죠. 네네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대흉근 단축이 흔하게 온다. 네, 네, 첫 그게 번째 가장 흔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흉근 단축과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수술하고 아프고 안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흔하게 말하는 오십견이라고 해서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도 흔하게 많이 생깁니다. 오십견의 어려운 말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네요. 네,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오십견이라고 부르는 걸로 네네.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흔한 질환인 거네요. 예.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 수술 네. 법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모든 올렸을 때, 바깥으로 돌렸을 때 또는 회전하는 모든 네 가지 위치 그 동작들이 다 제한이 있을 때를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회전근개 손상이라고 해서 네. 회전근개 손상은 사실 우리 유방을 수술했는데 어깨 근육이 손상되는 거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데요. 그렇죠. 예, 네. 수술한 다음에 사실 저희가 외과 의사지만 그렇게 어깨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네네, 절대 안 걸고 네네. 원인이 절대 수술하시는 네네. 선생님 때문에 저희 잘못이 아닙니다. 네네. 네네. 하지만 수술하게 되면 그때는 소흉근 단축이라고 해서 이제 애가 막
감시 림프절을 절제하거나 네. 아니면 림프절을 절제하면서 네. 그 소흉근이란 아래쪽에 수술을 이제 건드렸다 그렇죠. 나오시는 대흉근 아래쪽에 소흉근이 그렇죠. 위치하게 네네. 되는데 그 네네. 소흉근을 건드리게 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생기는 또 장애가 있네요. 네네. 네. 그러면 소흉근이 단축이 되면 어깨가 그 소흉근이 짧게 이제 짧아지면서 어깨 자체가 이렇게 틀어집니다. 아, 어깨 조금 어렵게 네, 얘기하면 네, 네.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면서 어깨가 틀어진 상황에서 교정하지 않고 자꾸 팔을 사용하다 보면 그러면 2차적으로 그 자세가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자꾸 회전근이 임핀지라고 해서 찡기게 되면서 이게 잡히는 거죠. 예, 그죠? 자꾸 이렇게 예. 찡기는 거죠. 예. 찡겨서 그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회전근개 손상이 오게 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굳은 것보다는 어떤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 아픈 거. 네. 뭐 50견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좀 다릅니다. 예. 운전벨트를 매거나 뭐 물건을 들거나 자다가 이제 쭉 뭐 다른 거 이제 잡으려고 네. 하는 그런 동작들을 했을 때 아픈 통증이 그러면 유발되는 거. 50견하고는 증상을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차이가 있을까요? 본인들도 그거를 환자도 구별할 수 있나요? 예, 보통 50견은 모든 올렸을 때 옆으로 외전했을 때 회전하는 모든 동작들이 구축이 되면 그것은 이제 굳은 것이 네네네. 위축성 관절감염. 또 이제 초음파를 검사하거나 검사했을 때 아무런 회전근개 손상이 없는 경우들 없는 경우에 예, 그렇게 말하고요. 네. 회전근개 손상은 그 극상근, 극한근 이런 식으로 회전근이라는 근육의 건의 건의 손상을 손상. 예. 초음파로 발견하고 특정한 동작을 했을 때 유발이 되는 그게 좀 그러니까 50견은 차이가 그냥 있습니다. 어디로 해도 다 다 올라가지 아프고 않고 안 아픈 움직이고, 건데 그렇죠. 네. 회전근개 손상은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모션을 했을 때만 그렇죠. 네네. 통증이 있으니까 두 통증이 개는 나타나는. 확실히 네네. 구분할 수 있는 예, 예. 그런 부분이네요. 예, 어쨌든 예. 회전근개 손상은 소흉근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거다. 소흉근 문제로 인한 이차적으로. 어깨뼈의 경관절의 굽힘 증상, 그로 인한 이제 회전근개에 너무 이렇게 찡기는 네. 그런 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어쨌든 겁니다. 뭐 50견이든 회전근개 네. 손상이든 다 상지에 이상이 있지만 네. 약간 메커니즘, 네네네. 원리도 원리가 다르고, 좀 다른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도 증상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네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상지 기능 팔이 이상하다, 팔이 아프다, 팔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했을 때 예, 예. 정확한 이유, 원인을 찾는 것이 정확한 굉장히 치료를 하기 중요하다. 위해서 예, 굉장히 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예,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데 팔이 아파요, 혹은 팔의 움직임이 제한됐을 때 무조건 그냥 보수 치료만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예. 주로 안타까운 건 이제 50견이라는 이제 어깨가 아프면 또 다른 이제 의료진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50견이다. 무식한 외과 의사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네. 50견이다. 그래서 네. 어깨 열심히 운동하시라고 어깨 운동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회전근개 손상 말고 유착성 관절염 운동들을 맞습니다.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어깨가 틀어지게 교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하다가 오히려 회전근개 손상이 와서 2차적으로 2차적으로 일으킬 수 병원에 있다는 오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는 팔 운동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어깨부터 펴라. 어깨가 이제 그 딱딱하고 굳어 있는 자세를 일단 교정해라. 네, 소흉근 굳어 있는 네. 것부터 우선 좀 풀어서 어깨뼈가 앞으로 이렇게 굽혀지는 거를 좀 뒤로 제끼는 그거부터 교정하는 알겠습니다. 거를 스프라이트 강조합니다. 쿨님이 여기 질문 주셨어요. 유방암 수술 후에 2년이 되셨다고 하고요. 예. 어깨와 팔, 손, 허리 등이 화끈화끈 조이고 뜨거워요. 정상인가요? 사실 상지 기능의 문제는 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예. 그리고 또 질문은 팔 마사지는 평생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저기가 겨드랑이와 어깨뼈, 손 이 부위들을 주로 수술해서 생기는 우리가 신경통 중에 맞습니다. 인터코스탈 브라키아 네, 유라지아라는 그거 너무 어렵다고 지금 최상용님 죄송합니다. 네이버 네. 검색할 뻔했다고 네. 의아한 용어 좀 요거. 쉽게 해주시고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렇게 신경통. 인 거죠. 예. 신경통인데 네, 그거일 네. 가능성이 좀 많다는. 왜냐하면 예. 화끈화끈 조이고 뜨겁다는 느낌 때문에. 예, 그거는 좀 오래 가시지만 이런 증상을 말씀하실 때는 괜찮다. 10년 이상 맞습니다. 불편해도 자꾸 만지고 너무 예민하지 않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상지 기능 장애와는 조금 다른, 저거는 네. 감각신경의 문제인 경우 신경통입니다. 신경통이라는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팔 마사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팔 마사지를 꼭 해야 되나요? 집에서? 팔 마사지는 이제 나중에 림프 부종 림프 때 부종 조금 얘기죠. 얘기를 더 잘해. 네, 그땐 림프 부종 얘기를 또 따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지 기능 장애에 있어서 네. 50견 또 유착성 관절염,
회전근개 손상 예. 등등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고 네. 가장 흔한 것은 대흉근이 짧아지는. 네, 사실 네. 대흉근이 짧아지는 이유는 저 같은 외과 의사가 수술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대흉근이 짧아지는? 대흉근은 이게 또 수술해서 이제 대흉근 위쪽에 있는 파시아, 근막이죠. 근막. 네네네. 근막. 그러니까 부분 절제하신 분보다는 근막 위로 이제 절제하신 분들에서는 통증 자체로 이제 위축이 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다음에 오히려 지연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아무래도 방사선 치료 받으면 이렇게 수축이 되고 유착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팔의 기능까지 안 좋아지는 그런 어쨌든 말씀하신 대흉근 단축, 뭐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 모두 다 치료 방법은 다른 거네요. 네네네. 각각 원인이 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또 있나요? 또 있어요. 애거막 증후군은 꼭 여기서 애거막 증후군 제가 다음 네. 대흉근 단축 예. 수술 방법에 따른 증상 등등이 있는데 네네네. 애거막 증후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럼 애거막 증후군은 보통 이건 유방암이 아니면 아까 전 말씀드린 이제 회전근개 손상이라든지 유착성 관절낭염은 다른 암이 아니어도 생길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인데요. 네. 애가막 증후군은 유방암 환자분들만 생깁니다. 네. 예, 수술한 다음에 이제 팔꿈치를 보통 펴기 힘들다, 팔을 펴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끈이 보인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어깨에서 겨드랑이도 그렇고 이 팔꿈치도 그래서 끈이 보이면서 막인 거죠, 막. 끈 같은. 저는 약간 그거를 코드. 스파이더맨 같다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스파이더맨이나 혹은 개구리 보면 개구리의 그 막 같은 팔과 그 손과 손가락 사이에 막 같은 것들이 딱 그런 모습 모양들이 이제 팔꿈치 보면 놀라셔서 이게 뭔가 만져진다고 갑자기 오시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무슨 이렇게 줄 같은 게 만져진다고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땡기고 그게 짧으니까 이거 또 펴면 아프고 이제 그걸 애거막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역시 치료 방법은 다르겠죠. 조금 다르죠. 그건 다음 또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술 방법에 따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상지 기능 장애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잖아요. 유방을 완전히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유방을 부분 절제하는 방법도 있고 또 겨드랑이 림프절을 일부만 떼는 방법도 있고 또 완전히 떼는 방법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들이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나요? 특정 수술이 특정 질환을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지요? 아무래도 유방 절제가 많을수록 이제 유방도 그렇고 림프절도 그렇고 많이 뗄수록 이제 떼는 과정 가운데 여러 신체 손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굳는 것도 대흉근 단축도 더 많이 또 애가막 증후군도 더 많이 이런 식으로 수술 방법에 따라 그런 중증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스파이쿨린 맞다고 아까 말씀 주셨어요. 밧줄 같은 게 아주 아프다고. 맞습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애가막 증후군에 유사한 물론 저희가 확진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밧줄을 표현하신 거 받아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최상용님은 팔에 핀이 박혀 있으시다고 아마 무슨 특별한 질환으로 저희가 수술한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수술 방법 특히 뭐 완전히 절제했을 때는 대흉근 단축이나 또 다른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깨 자체가 자꾸 안으로 요거는 또 상지에서 또 좀 더 나가면 어깨 뒷부분, 어깨뼈 쪽, 견갑골 뒤에 있는 날개뼈죠. 이런 승모근이라든지 뒤에 벌레근 같은 근육들이 이제 어깨를 자꾸 구부릴수록 근육통도 뒤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술은 여기 했는데 왜 내가 어깨가 아프고 뒤가 아프고 맨날 이제 늘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씀이 가슴이 아프고 겨드랑이까지 뻗치고 어깨와 등이 아프다. 사실 그런 경우에 늘 양은주 교수님 찾아가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멀리 있어서 요즘은 많이 못 보내드려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런 증상들이 가슴 부위뿐만 아니라 등까지도 등에 있는 근막 동통 증후군이라 해서 보통 우리가 근육통이라고 하는 그게 담 결리는 거하고 다른 건가요?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그런 담 결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실제로
역시 치료 방법은 다르겠습니다.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네.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멘트 드리고 있고요. 네,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방사선 치료 범위에 따른 증상을 이제 물어봤는데 네, 네. 방사선 치료를 모두 다 하지는 않지만 사실 네. 요즘은 예. 부분 절제 환자들이 7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유방암 수술하는 환자의 70%는 무조건 방사선 치료를 하고요. 네, 네. 또 나머지 한 5에서 10%가 또 진행성 유방암이어서 네.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예. 사실 유방암 환자의 80%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네. 외과 의사들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술 때문에 수술 때문에 생기는 증상도 있지만 방사선 치료 역시 네. 상지 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방사선 치료는 급성, 초기에서 불편하신 것들하고 또 만성, 아예 2년 지나서 불편하신 것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정말 화상 입은 것처럼 화끈화끈거리고 네. 그 부위 자체가 너무 아프고 네. 건드리기도 아픈 네. 피부에 화상 입은 것 같은 것 때문에 불편해하시고요. 그때 요즘에 그래도 정말 방사선 치료를 참 국소적으로 잘 해주셔서 옛날보다는 확실히 그런 여러 합병증이 증상들이 적죠. 줄어든 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는 유방 부위 자체에만 생기는 유방 부종도 의외로 부분 절제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는데 유방이 붓고 묵직하고 그렇죠. 마치 딱딱하신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것처럼. 예, 그분은 정말 유방 자체가 림프 부종이 생긴 거라서 유방 마사지하고 네. 유방 자체에도 적절한 압력, 모비덤이나 뭐 압박 브라 같은 적절한 압력을 주시면 그런 증상을 좀 해결하실 수가 네. 있고요. 또 치료 범위가 이제 수프라클라비크라고 해서 쇄골 미인할 때 그 쇄골. 예, 네. 쇄골 위에 있는 부위까지 방사선 치료가 들어가신 분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진행된 유방암 환자분이겠네요. 그죠? 예. 림프절이 좀 진행이 되셨던 분들은 네. 그 쇄골 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면 목 근육, 이 빗장 목 네. 근육도 이게 당겨지고 요 목 근육도 짧아지면서 그래서 불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건 또 상지 기능 장애와 추가돼서 추가적으로. 더 목까지 올라오는. 예. 아이고. 그분은 목도 긴짧은님 부러지게 안녕하세요.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스프라이쿨님은 봉시 복원하고 괴사까지 오셨었나 봐요. 정말 복원하신 분은 네, 또 다릅니다. 정말 네. 또 뭐 네. 정말 아픔이 있는 그런 네. 경험을 하셨네요. 네. 최상용님 남자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있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있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의 네, 남성 네. 유방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방사선 치료 네네.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또 유방 재건 나왔습니다. 유방 재건 방법별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떤가요? 다릅니다. 네. 이제 네.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건 사실 보형물을 넣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 네, 네. 보형물을 넣는 치료와 네. 또 복부에 있는 근육을 네. 이용하는 네, 것들이 비판을 사용하시는 분. 각각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우선은 보형물을 넣으신 분은 약간 그 보형물을 대흉근이라는 위를 약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보형물을 집어넣는 그렇죠. 경우는 위쪽 대흉근의 위쪽 부분이 땡기면서 아프십니다. 네. 그래서 수술하자마자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 그 대흉근의 위쪽 부분이 좀 땡겨 하시는 분들은 그 부위들을 좀 이렇게 짧아지는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네네. 갑자기 확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늘리는 효과가 네, 그러다 있겠죠. 보니까 팽창감도 느끼고 땡기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셔서 쇄골부터 시작하는 대흉근의 부위들을 좀 잘 풀어서 스트레칭 시켜준다고 마사지 하죠. 같은 것들을 예, 통해서 마사지를 네. 해서 그 조금 더 잘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네. 복부에서 올라오신 그렇죠. 분들도 굉장히 큰 수술이죠. 예. 복근 자체가 이제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네. 복부도 불편하시고 땡기니까 자꾸 그러니까 몸통을 숙이셔야 되고 잘 네. 이렇게 몸통 윗몸 펴기가 일으키기 하기 힘들다. 쉽지 않는 경우도 몸을 이렇게 그때 하시면 못합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몸통 자체를 빨리 펴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러고 다니시면 허리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 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근육을 네. 거의 절제하지 않고 네. 지방 조직만을 올리는 수술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네,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편감으로 불편감이 네. 있는 것 숙여지는 같습니다. 그런 거. 긴짧은님 친구가 허투 유방암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성인 거면 재발이 잘 되나요? 사실 허투 유전자는 재발 유전되는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투 유방암과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네. 허투 유방암이 재발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즘 허셉틴이나 또 여러 가지 퍼제타 같은 좋은 약들이 나와서 재발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발이나 두 번째 암이나 유방암에만 영향을 주는 건 다른 암에도 영향을 주는, 물론 허투가 발현되느냐 안 발현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질문 다시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수술 후 시기별 증상인데 네.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뭐냐면 네. 저 수술한 지 일주일 됐어요. 지금은 무슨 운동할까요? 2주일 됐어요. 무슨 운동할까요? 네. 저 재건 수술했는데 언제부터 운동하면 되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실제로 언제부터 운동이 가능한 건가요? 아, 저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하진 않네요. 그죠? 예, 네.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떤 좀 분들- 간단하게. 네. 이게 정말 어떤 분은 수술하고 일주만 지나도 다 멀쩡하신 가능하신 분도 분이 있습니다. 있고요. 예, 유방 자체를 거의 안 건드리고 네. 감시자만 하셨던 분들은 그냥 시기 상관없이 빨리 다 움직이시라 하신 맞습니다. 분도 있고요. 네. 시기별로 안 해야 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셔서 운동한 다음에 아프다, 통증을 유발한다는 네. 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제 아프더라도 그걸 참고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고요. 네네. 대흉근 단축은 네. 약간 그거는 좀 무리를 하더라도 제대로 빨리 풀어야 어깨가 굳는 걸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동작들을 하는데 다른 부위가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회전근개 손상이 자꾸 네. 유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 동작은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거를 일반 환자분들이 직접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쉽지 예, 않아서 처음에 이제 만나셨을 때는 그것부터 잘 구별하도록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어깨나 혹은 네. 상지 기능에 대한 네.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네. 정형외과 선생님이나 혹은 재활의학과 선생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진단할 수 있는 거지, 네. 뭐 의사라고 다 똑같은 진단을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어떤 그렇습니다. 분들은 네. 이제 무거운 걸 들지 말라는 얘기 하는데 몇 네, 킬로그램까지 운동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답해야 될까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요. 1kg를 들고 부종이 생긴 분도 있고, 맞습니다. 5kg를 들어도 안 생기는 분이 계셔서 저는 이제 그분들도 본인 스스로 어떤 동작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림프 부종이 네. 처음 생겼을 때 나오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 증상이 유발되지 않으면 안전한 거. 아무리 작은, 이거 정도도 붓겠어, 괜찮겠어 하는 아무리 작은 동작도 유방 림프 부종에 그러니까 대한 일단 해봐라. 예, 일단 하고 해봐라. 유발되면은 네, 오케이. 안 됩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네. 해보고 네. 들어보고 혹은 움직여보고 네네. 거기서 그것도 너무 또 강조하시면 네. 안 되는 게, 해서 부종이 생기면 그럼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해보는 네. 거를 처음부터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네. 조금씩 1kg, 5kg, 점진적으로. 10kg 이렇게 운동도 조금씩 그 가동 범위를 넓히라는 게 네, 가장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쉬운 문제, 뭐 그런 답변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질문 주시고 계신데요. 이조호님, 통증은 무조건 참으면 안 되는 거네요. 당연히 참으면 안 되는 네, 거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참아라 말씀하시는데 네. 절대 안 된다는 거고, 네.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여러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일 수 있다. 네. 맞죠? 네. 또 샴푸님은 유방암 수술한 지 1년 지나고 나니 팔이 굳어서 안 올라가고 통증이 너무 심해요. 가만히 두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너무 유차성 관절염이 어식간이 심하면 네. 필요하면 주사도 놓고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주사도 놓고 주변 근육들을 잘 풀어서 한 3년 동안 굳어 있을 거 그래도 몇 개월 안에 풀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대로 두면 2, 3년 고생합니다. 아예 돌아오지 네.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냥 그 상황에서 이제는 계속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꼭 풀 수 있으니까. 근데 3년씩 이렇게 해서 정말 네. 팔이 네. 반대편에 비해서 요 반밖에 안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도 분들도 있거든요. 계십니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재활 치료를 하면은 회복이 되나요? 조금씩 풀 수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나요? 완전히 회복되는 분도 계셔요. 아, 근데 안 네.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시간이 그때 이제 중간에 굳은 거는 풀리고요. 네. 굳은 건 풀리는데 굳어서 회전 근개 손상이 오신 분들은 이 건 자체가 아. 자꾸 건드려지면 또 아픕니다. 2차적으로 회전근개 예.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예. 2차적인 다른 문제가 유발되기 전에 하시는 것들이 잘 기억해 중요합니다.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여러 가지 오십견 등등이 시간이 지나도 많이 좋아질 수는 있으나 네. 또 그런 것들이 2차적인 손상을 일으켜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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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진행이 진행할 수 됐습니다. 있다. 네, 그런 네. 말씀입니다. 네, 네. 또 스프라이쿨님 계속 질문 주시고 계시는데 외국에 살고 계시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뭐 엉덩이 살과 플러스 보형물 혹은 등살과 보형물 여러 가지 두 가지 네, 방법을 네. 같이 하는 거라면 포기하고 싶긴 해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네. 되도록이면 좀 심플한 방법으로 네.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무거운 거 요즘에는 들면 또 배로 이렇게 올리션부터 3개월이 지나면 네. 볶음 피판으로 재건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상처만 잘 아물고 그 조직이 조금 있기 때문에 팔을 움직이거나 돌리는데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계시다는 거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너무 겁내지만 마시고 주치 네.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좋겠고요. 네, 네. 무거운 거 들면 팔이 많이 아파요. 이러면 어떡할까요? 그 정도 무거운 거 안 드셔도 됩니다. 이게 중혜님, 운동 양은주 교수님 너무 증상이 예쁘세요 나왔네요. 아이고, 혹시 감사합니다. 친구분이나 혹시 가족분은 아니신가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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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해보고 간단하네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계속 구티비님 6개월 전에 수술했는데 수술 부위 딱딱하고 어깨가 아파요. 언제쯤 네. 없어지나요? 질문 주셨는데요. 수술 부위 딱딱하신 건요. 제 잘못이죠. 아니, 네, 근데 모든 어떤 부위든 이제 유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그렇죠. 큰 수술하면 주변의 피부부터 시작해서 이 피하 조직 다 딱딱해져서 만질수록 약간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꾸 권해드립니다. 수술 부위 그냥 자꾸 좀 수시로 만져달라고. 네. 예, 깊이 좀 눌러서 만져달라고. 네. 그러시면 딱딱한 거 조금 부드러워질 수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네. 상지기능장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증상도 네. 알았고 분류도 네, 네. 알았다면 네. 치료가 안 되면 알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네, 양은주 네, 교수님께 많은 환자분 제가 보내드렸는데 치료는 네. 잘 해주신 거죠?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나요? 네. 우선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증을 잘 듣고 이 왜 그런지를 쭉 분류를 합니다. 이제 저희 머릿속을 좀 이렇게 분석을 하면 그럼 50견이다 네. 그러면 50견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제 수압 팽창술처럼 주사로 이제 수압 팽창술?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주사로 말씀해 주시면 관절 안을 좀 이렇게 팽창을 시켜서 관절 안에 스트레칭을 주사를 시켜놓습니다. 넣나요? 주사에서 물 성분과 스테로이드가 약간 들어간 네. 그래서 관절 안에 잘 들어가서 수압 자체로 수압으로 팽창을 시켜서 네네. 네. 그래서 그것만 잘 정확하게 들어가면 아팠던 통증은 좀 많이 편해지시고요. 네. 그러면 운동도 더 쉽게 할 수 쉽게 있겠네요. 되고, 네. 예, 그 수압 팽창술을 좀 하고 그 뒤에는 어깨가 굳은 주변의 근육들을 잘 풀어주면서 관절을 풀어주는 물리치료하는 것들을 네네. 동반했다가 소위 도수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수 치료란 말 자체보다는 네. 어떻게 무슨 근육을 잘 그렇죠. 건드리는지 사실 도수 그게 더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사지 수준의 치료도 있고 네. 아주 또 엑스퍼트가 아주 예. 전문가가 하는 또 치료들도 있기 때문에 예. 도수 치료라는 그 말보다는 네네네. 어떤 치료 내용적인 행위, 부분이 어떻게 중요하다. 건드리는지. 네네. 네. 네. 그리고 회전근개 손상은 또 마찬가지로 회전근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손상이 됐는지, 많이 손상이 됐는지, 적게 손상이 됐는지에 따라서 뭐 주사로 통증을 완화할 수도 있고, 네. 그 통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주고, 똑같은 동작 반복하지 않도록 네. 그 회전근개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잘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들, 어깨를 막 풀어주는 것보다는 어깨에 있는 주변에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라고 해서 어깨 자체를 든든하게 잡아줘서 어깨 돌렸을 때 자꾸 자극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운동들로 그런 운동들을 저희가 몸으로 보여드리기가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이미 만들어 놓으신 동영상들이 사실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도 많은 운동 영상을 네네, 제작한 네. 걸로 알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그런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의학 용어 70% 이상 영어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실 한국말로 해도 네. 더 어렵고요. 의학 용어는 뭐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운데 조금 쉽게 저희가 네.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려 주셨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애과막 증후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럼 애과막 증후군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애과막 증후군이 보통 아까 전에 수술할 때 림프절을 전절제 하시는 분들보다 오히려 감시 림프절 가볍게 그렇죠. 쳤고요. 한두 개 정도 저희가 예, 떼고 난 떼보는 다음에 거죠. 피부 쪽으로 그게 애과막이 쭉 보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요. 네. 그럼 뗀 데부터 네. 애가 감시 림프절을 뗀 그 부위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쭉, 라인이 생기는 거죠. 예, 그 팔 따라서 그 끈 따라서 주변이 이렇게 뭉친 거거든요. 네. 그럼 그 뭉친 걸 이렇게 풀어주면서 다시 그 길이를 늘려주는 치료들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지압 같은 건가요? 이렇게 그 끈을 수직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예, 수직 끈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는 치료들입니다. 주변 네. 조직을 네, 본인 스스로, 따뜻한 온찜질 같은 건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너무 따뜻한 건 권하지 않는 또 게 그리고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죠. 대부분 예,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예, 너무 예. 뜨거운 것들은 감각이 떨어져서 예, 예. 화상을 입을 먹는 그럴 약은 수도 도움이 있고, 될까요? 진통제 같은 걸 도움 받는 것은? 진통제는 진통소염제가 그 당시에 그 통증을 막 일으켰을 때에는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위한 진통소염제는 단기간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50견이나 혹은 유착성 네네. 유착성 관절낭염과는 관절낭염과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네 다르죠. 완전히 네, 다르네요. 네. 네, 너무 어렵습니다. 애가막 증후군도 좀 다릅니다. 유착성 관절낭염, 해과막 증후군, 그다음에 이름. 50견. 네. 50견 제일 쉽네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흉근 단축이 네네네. 있는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대흉근은 대흉근 자체를 이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늘려주는. 단축이 있으니까 늘려주는. 네네. 네. 동작들로서는 사실 나무 모양처럼 네. 본인이 나무처럼 생각해서 이렇게? 예 팔을 약간 90도로 꺾어서 대흉근을 만져주면서 뒤로 약간 제껴주는 이렇게. 예, 그 동작들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를, 환자분들도 뭐 이렇게 양쪽 팔을 이렇게 돌려보라고 하면 뒤로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상 요 앞에서만 예, 요 운동하시면 앞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양팔을 뒤로 이렇게 벌리고 네네. 이렇게 돌리라고 하면 못하시는 뒤로 경우가 거의 안 많습니다. 넘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다미아노 S님, 김성원 원장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네. 빈군우님 감사합니다. 딸기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여기까지 상지 기능 장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못 주시는 분들은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양은주 교수님과 또 저 김성원이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이제 네. 2부, 대망의 2부인데요. 림프 부종. 네. 림프 부종 사실 유방암보다도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그런 어렵습니다. 질환인데 네, 네.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림프 부종? 저는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림프 부종이 없으신 환자들은 안 보시잖아요. 아니요, 림프 부종 없으신 분도 많이 많이 보나요? 사실 옛날에는 저희가 겨드랑이 림프절을 네. 싸그리 다 없앴잖아요. 네, 네, 과거에 한 10년 전만 해도.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감시림프절 생검하시는 분들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옛날보다는 확실히 줄었죠. 네,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 이제 점점 림프 부종이 이렇게 많이 부으시는 분보다 초기에 조금만 부었을 때 오셔서 그 가역적으로 가능한 부종 증상만 있고 진짜 붓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하시는 네. 분들이 저희 환자분 중에서도 많이 많이 계셔서요. 있죠. 과거에는 저희가 40% 정도의 환자분들이 네. 림프 부종이 있다라고 네, 네, 설명드렸는데 요즘은 네. 뭐 네. 10%도 안 되는 숫자인 것 같고요. 네. 자, 저희가 첫 네. 번째 정의를 좀 내려야 되는데 네, 림프 부종, 림프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못 네, 들어본 것 네. 같기도 하고 네, 부종, 네. 붓는 네. 것 같은데 네. 정의는 뭔가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로 딱 네. 말하기는 그렇지만 유방암 수술의 림프절을 네. 절제하거나 네. 또는 림프절에 암이 있거나 또는 림프절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네. 림프 정체가 오고 림프 정체, 림프가 막히는 거네요. 림프가 흐름이 흐름이 막히는 것. 예, 좀 흐름이 느려지다가 림프액의 흐름이 막히는 것. 네네네.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림프절은 막히다가 림프의 흐름이 점점 느려지다가 네. 관이 손상이 돼서 더 이상 그 흐름이 진행이 되지 않고 조직 내에 섬유화가 되고 너무 점점 어렵습니다. 너무 진행이 어렵습니다. 되는. 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네. 결국은 림프절이나 림프관에 문제가 생겨서 네네. 그 림프액의 순환이 좋지 않고 네네네. 결국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네. 조직이 붓는 조직이 붓고 딱딱해지는 네네. 그런 것들을 림프 부종이다라고 네네, 맞습니다. 정의 네.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빈구 누나 30대에 그 아프게 하는 가슴을 찌부시키는 검사. 저희가 맘모그램 혹은 유방 엑선 촬영을 네. 얘기하는데 30대에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증상이 없다면 40세부터 시작하시면 되고 네. 증상이 있다면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림프 부종이 자주 오나요? 수술로는 치료가 안 되나요? 요거는 이따가 네.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림프 부종 정의 알아봤고요. 림프 부종의 그럼 증상은 무엇이냐? 뭐 당연히 붓는 거겠죠. 네.
그래서 증상도 사실 방금 정의가 제가 림프 부종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다 다르듯이 거기에 따른 증상도 다 다릅니다. 초기에는 약간 묵직하다. 팔이 붙지 않기 전부터. 전에도 네네. 증상이 있네요. 네네네. 네. 그 증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팔이 무겁다, 야, 묵직하다. 예. 특히 뭔가 일을 하거나 네. 동작을 한 다음에 그냥 아픈 거랑 가만히 있을 때 묵직한 거 말고요. 네. 어떤 동작들을 한 다음에 묵직하다라는 증상이 있으면 그게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주로는 이제 모든 팔보다는 수술하면 이 팔 안쪽, 이 겨드랑이 쪽과 요 팔의 안쪽, 네. 요 안쪽 부위들이 붓기 림프가 시작한다. 붓기 시작하거나 묵직하기 시작한 증상이 림프 부종 증상이 김미숙님께서 저는 삼중 네. 음성이라는 것 말씀인 것 같은데 네. 6년 차시래요. 네, 부종이 네. 없다가 4년 차부터 미세하게 자꾸 붓는데 저럴 수도 있나요? 네, 처음에 네, 괜찮은 네. 사람이 네, 네. 4년 뒤에 네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하게 어디가 붓는지 그 증상을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붓지 않게 하려면 사실 초기에 이 증상을 자꾸 강조하는 게 증상이 있다는 건 림프관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네. 림프관이 망가지지 않았다는 건 적절하게 잘 빼주고 더 이상 림프의 흐름에 더 과도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으면 그 관은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어요. 회복될 수 회복될 있기 수 때문에. 있다. 네. 네. 우선 부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수동적으로 청소하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치료 부분 네네, 말씀하시는 네. 거네요. 네. 그 뒤에서 이제 네, 또 뒤에서 또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상 말씀드렸고요. 네. 팔이 묵직하다, 그다음에 네네. 팔이 붓는다, 네네. 진행되면 딱딱해진다. 네네네. 부으면 얼마나 붓나요? 얼마까지 부을 수 있나요? 얼마나 크게 부으신 분을 보셨나요? 저는 정말 많이 붓는 분 네. 맞습니다. 정말 허벅지만큼 네네네. 부으시는 분도 있죠. 그것보다 더 붓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네. 코끼리 다리만큼 붓는 분도 계시다고 네네. 할 정도로 네네네. 자신의 팔이 자신의 네, 다리보다도 두 배, 세 배 이상 되는 더 분도 붓는. 있죠. 그 사실 유방암은 완치됐는데 림프 부종이 남아서 네. 사실 림프 부종이 유방암보다 치료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초기만 잘 관리하시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그보다 부으시면-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네네네.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이 묵직하다 네, 그러면은 네.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아보셔라 네, 네, 그런 네.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럼 림프 부종의 진단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인데 네네. 뭐 팔에 아무래도 둘레 차이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나요? 저게 이제 객관적으로 의료진이 하는 것과 자가적으로 하는 것 좀 다르긴 네. 한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예. 우선 저희가 그쵸 병원에서 하는 것은 초기에 이제 부었을 때 정체가 있을 때부터 보는 정체. 검사들이 있습니다. 림프에게 림프의 순환이 좋지 정체, 않을 예, 것. 그럼 림포 신티그라피라는 검사나 이제 림프의 흐름을 보는 검사들을 통해서 림프가 초기 단계 나는 별로 묵직한 게 부피는 차이가 안 나는데 지연돼서 팔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다시 속도를 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림프액의 순환 정도를 보는 검사네요. 네네네. 근데 순환의 속도들을 그 해기학과 가서 하는 검사죠. 그렇죠. 해기학과에 가서 무지하게 아프게 주사를 네, 정말- 요즘 별로 그렇게 안 아픕니다. 그런가요? 네네네. 옛날에는 무지하게 아프시다고 네네. 환자분들. 요즘 그렇게 안 아프시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 네. 림프액을 네. 그림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막혀 있거나 속도가 속도가 느리거나 느려지면- 역류가 되어 있거나 역류. 예, 예, 네. 예. 그런 경우에 네네. 그렇게 해서 속도 우선 흐름을 보는 림프 검사. 부종을 진단할 수 있다. 네네. 네. 그다음에 부피는 사실 부피 자체를 둘레를 재는 거는 아. 그렇게 그걸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재서 변화를 보는 것은 네. 본인의 부피의 변화들을 보기 때문에 유용하긴 하지만 부피 자체만으로 이제 부종을 진단하는 것은 조금 옛날 올드 옛날 컨셉입니다. 방식이다. 네네. 저는 그래서- 옛날 사람인가요? 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전부는 아니군요. 네네네. 그건 조금 이제 정말 부종이 진짜 심한 사람들. 분들. 그땐 이미 늦는 거다. 네, 그때는 야. 조금 이미 관리를 그냥 하는 네. 상황이라서 오늘은 좀 이제 좀 그 조기 전 진단을 단계를 위해서. 좀 강조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센치 재는 것보다 더 강조하는 건 피부를 저는 이제 이 안에 방금 말씀드린 피부를 네. 양쪽을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찝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꼬집는 거네요. 꼬집는 거. 꼬집는 네네. 거. 피부가 얇게 집혀지면 부종이 없는 거고요.
피부가 두툼하게 짚혀지면 아. 그건 그 안에 림프가 정체가 돼서 두툼하게 짚혀지기 때문에 육안적으로 둘레의 차이가 그 없더라도 전 단계에서는 이미 그게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좀 네, 묵직하다라고 느끼는 증상의 묵직할 때 한번 잡아보시면 잡아보면 피부가 좀 두툼하게 늘어나는 이게 피부가 늘어나는데 네네. 피부에 늘어나는 정도가 좌우가 다르면 네네네. 그때는 림프 그럼 부종을 부종이 있구나라고 있구나.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네. 꼭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환우분들 계시면은 한번 양쪽을 네, 이렇게 잡아서 같이, 이렇게 늘려 보시면 네. 차이가 있다면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네. 김미숙님 또 질문 주셨는데요. 팔 안쪽으로 붓고 힘들면 네. 단단해지고 어느 날은 빠지고 이거 전형적인 네, 부종의 바로 증상인 것 림프 같은데 부종입니다. 네네. 이 정도 단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붓고 단단해지는 그 동작들을 우선 빨리 아셔서 그 동작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네. 무엇을 했을 때 힘 아, 붓는지 언제 저렇게 되는지? 예, 본인이 약간 아시거든요. 네. 칼질을 많이 했을 때라든지 손을 많이 사용했을 때라든지 그런 동작은 지금부터는 그 동작은 좀 피하시고 아. 붓는 거는 빨리 뺄수록 좋기 때문에 네. 이제 마사지 하는 거, 림프 붕대를 감는 것 또는 치료를 해야 압박을 된다. 하는 그런 치료들을 근데 그 해서 무엇보다도 빨리 저는 네. 병원에 가시는 게 그렇게 예, 해주시면 우선일 것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빨리 네. 그 림프 부종을 전문적으로 보시는 선생님을 찾아서 네, 네.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특정한 행동을 하는 어떤 분들은 뭐 키보드를 많이 친다거나 어떤 분들은 부엌일을 한다거나 네, 네, 네. 특정한 행동을 자제하는 조금 것이 중요하다. 쉬어주시고. 원인을 제거하는 어떤 것이 분또 운동하다 그러시면 그 운동은 이제 그만하시고 네. 네. 스프라이쿨님 또 질문 주셨는데 네. 팔이 많이 아프고 등도 아프면 어느 과에 가야 하나요? 어느 과에 가야 하나요? 유방암에 연관된 재활학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재활의학과 네, 전문의들 가지고, 중에서도 네. 상당히 여러 종류의 전문의들이 있으시죠. 네, 예를 들어서 네. 뭐 뇌 쪽을 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뭐 네. 소아마비를 주로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네. 암 재활 우리가 네, 저희 네. 통틀어서 이걸 암 재활 전문 양은주 교수님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암 재활 전문의라고 말씀드리는데 네. 암 재활 전문의 또 림프 부종을 전공하는 선생님께 가시는 것이 좋겠다. 네, 네. 그런 말씀 주셨네요. 네. 네. 다음 이제 진단 방법을 이제 크게 말씀 주셨어요. 주로 꼬집어서 본다. 네, 초기 수술할 수 있는 수술할 거. 수 있는 네. 것도 좀 진행되면 네. 두께를 재서 본다. 네. 그래서 저희가 딱딱해지는 건 또 초음파로 병원에 오시면 아, 네. 초음파로 이제 잡아보면은 그런 초기 단계에 있는 거 초음파로 들여다보면 그 피부가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랑 피하 조직이 막 엉겨 붙어 있는 경우들은 우리가 만졌을 때 딱딱해지면 그걸 이제 조직을 보면 이제 엉겨 붙어서 피부랑 피하 지방 그 층이 구별이 잘 안 되는 네. 경우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 얼마나 아픈 심해졌는지를 주사 안 알 맞고도 수 있다. 진단할 수 있는 건가요? 보는 게 좀 다릅니다. 네, 보는 분야가. 초음파는 네네 얼마나 정도가 조직적 변화가 심해졌는지를 얼마나 보는 거. 부종이 예. 조직적으로 변했느냐. 네네네. 그다음에 주사 맞는 거는 흐름이 얼마나 림프의 정체되는지. 관의 흐름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 뭐 보는 게 좀 다르니까 다른 분야라고 볼 수 잘 있겠네요. 종합해서 이제 관리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네. 잘 여러분 진단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았을 거라 잘 이해하셨을 거라 이해합니다. 이제 진단을 하셨다면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치료겠죠. 네, 그죠? 네, 네. 치료. 네. 정말 치료가 어려운데요. 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네. 어떤 환자한테 림프 부종이 잘 생기나요? 그리고 저희가 네. 환우분들에게 요런 거 조심하세요라고 네. 말씀드리는데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림프 부종은 림프절을 많이 절제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림프 부종은 림프절을 많이 절제하셨다. 이게 저 같은 외과 의사가 네, 림프절을 네. 여러 개 절제해내면 네. 부종에 걸릴 위험이 높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래서 림프절을 전절제를 하신 분은 증상이 없어도 림프 부종은 좀 공부를 해서 네. 초기부터 잘 관리하는 걸 알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어떤 분들 림프 부종이 잘 생기는 분들이 네. 수술의 방법은 사실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예, 예. 환우분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환우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환자, 네. 나는 어떤 환자를 예. 정의한다면 어떤 분들이 주로 걸릴까요? 이래서 뭐 직업 네. 아니면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을 많이 쓰시는 손에 힘을 줘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 그래도 똑같은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는 손을 과하게 힘을 주는 분들은 조금 더 위험하고요.
또 저희가 체지방이 많거나 피하 지방층이 많은 분들은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놓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만하신 분들도 네네, 살이 좀 있거나 피하 네. 지방층이 좀 많은 분들. 네, 왜냐하면 네. 거기에 많은 림프액이 또 저류될 수, 고일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네. 뜻이기 층 때문에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살 빼십시오. 네. 네, 림프 부종의 위험 인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네. 또 팔을 많이 쓰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뭐 네. 피아니스트도 있으시고 네네네. 또 검은고를 타시는 분들도 네네네. 있으신데 다 역시 위험하신 어. 분에 속한 건 맞네요. 근데 프로일수록 저기 보시면 네. 악기도 프로면 어깨를 잘 사용하시잖아요. 아, 네. 이제 프로인 사람일수록 뭐 어떤 동작을 피하라고 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백종원 요리사도 요리사님. 요리사님도 어깨를 사용해서 요리를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추어일수록 방송 열심히 자꾸 보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저 네. 요리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손에만 너무 힘을 주지 않고 네. 프로처럼 몸을 사용하고 활용할 아. 수 있으면 동작보다는 어떻게 하는지 네, 네, 방법이 중요하다 그런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예 가만히 있고 아예 안 움직이시는 분들도 부종이 또 생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림프 부종이 생기는 경우는 상당히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우리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또 림프 부종을 네, 유발할 네, 수 네. 있다. 그럴 수 저희가 림프 있습니다. 부종을 네. 예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말씀드리잖아요. 네, 네, 뭐, 네. 뭐 손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해라. 네, 또 네. 주사를 뭐 맞지 마라. 네, 뭐 여러 네. 가지 것들이 있는데 네, 네. 어떤 거를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그 모든 주의사항들 중에 알려져 있는 건 사우나 가지 마라 이거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사우나 가는 건 좋지 않은가요? 네네, 사우나 가는 거는 네. 그거는 정확하게 정말 사우나 가서 붓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온 몸에 우리 생각할 때 림프 부종이라는 거는 생긴 것만큼 못 빠져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밸런스가 많이 생겼는데 못 떨어지니까. 빠지니까. 많이 생기게 되는 상황들은 조심하게 하면 네. 됩니다. 그 많이 생기게 될 때가 어떤 때냐면 무언가 자극이 막 갑자기 들어왔을 때, 네네. 염증이 생겼을 때, 상처가 났을 때, 갑자기 힘을 줬을 때, 너무 심한 운동을 했을 때, 이럴 때는 피를 잘 공급을 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림프 부종이 림프가 생길 많이 위험이 생기는, 높다. 그렇죠. 네. 예. 야, 사우나 위험하다.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네. 자, 림프 부종 예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네.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피하는 것 그런 네, 것들로 네. 볼 수 있겠고요. 네. 자, 이제 치료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림프 부종 과연 치료할 수 있나요? 초기일수록 가역적으로 가능하다. 예. 네. 그리고 본인의 아무리 심한 분도 전 그 상황에서 잘 목표만 세우면 지금 3단계든 4단계든 딱딱한 분은 부드러워지는 4단계가 더 게 심한 거죠. 제일 심한 네, 거죠. 네, 가장 심한. 네. 그래서 3단계면 딱딱해지는 거, 부드러워지는 거 목표로 삼으면 조금 좋아질 수 있고요. 네. 부어서 부드럽게 부은 분들은 부피를 좀 줄이고 싶은 거 목표로 삼으면 또 좋아질 수 있고, 초기에 약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적절하게 관리하면 증상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게 아예 있는 부종 자체를 없는 옵셋. 상황으로 만든 굉장히 거는 4단계만큼 힘들어도. 힘드신 분이 네. 부으신 분이 정상으로 되기는 쉽지 그거는 않지만, 쉽지 않지만 그래도 4단계가 3단계, 네, 3단계가 단계별로는 2단계 이렇게는 네. 가능하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까 요즘- 짧게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요즘 그냥 제가 수동적 청소, 수동적 청소, 청소라고 이제 능동적 청소. 네네, 그렇게 네. 좀 구별하는데요. 네. 우선 청소를 하는 청소 비율을 들면 네. 집을 깨끗하게 잘 청소를 해야 되는 방법들 중에 그냥 쓸고 닦는 것처럼 그렇죠. 하는 것들도 네. 있고 정말 대청소를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흐름의 변화들이 있는 것 정체가 되시는 분들은 림프 배출 마사지를 제대로 해주시면 네. 초기에 그것만 해주시면은 적절하게 좀 치료가 되고요. 그러니까 고여 있는 애들을 마사지를 통해서 네, 잘 그, 배출. 그 네. 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관이든 관을 다른 부분이든 부분을 이렇게 쓸어 올려주는 네네, 거네요. 올려주거나 주로 이제 다른 몸의 중심 부위들로. 쪽으로 쓸어 올려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그게 일반인들이 집에서도 혼자 할 수 있는 정도의 마사지인가요? 처음은 조금 전문적으로 하면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으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네네, 방법들이 배워서. 배워지겠네요. 예.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진 않겠죠, 그래도. 근데 약간 빨리 붓는 경우는 빨리 또 뺄 수 있습니다. 아, 느리게 그래요? 점점 좀 만성화될수록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붕대를 예, 감는 그거는 방법. 조직적인 변화들이 오기 시작했을 때, 네. 지금 정말 이제 부피가 이제 차오르고 조직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 안에 조직 자체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밀어준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압박 스타킹 네. 또는 저희가 붕대를 점진적으로 감아서 감아주는. 해주는 저탄력 압박 붕대. 저탄력 압박 붕대. 네, 네. 탄력이 늘어나는 일반적인 게 우리 아니라 정형외과에서 쓰는 그런 압박 붕대랑은 네, 조금 네, 차이가 조금 있어요. 다릅니다. 그죠? 네, 네. 압박 재질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것도 무조건 전문가가 하셔야지. 한 번은 제대로 네. 배우셔서 그걸 집에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적절한 압력, 적절한 방법들은 좀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재활 치료라는 게 네. 하루 뭐 이렇게 수술처럼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네.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네. 추적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게 상당히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네, 네. 끝까지 또 용기 잃지 마시고 계속 네. 치료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네. 림프 부종 중에 뭐 밴디지도 있고 네. 또 마사지도 있는데 네, 요즘은 수술적인 치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떤가요? 림프관하고 정맥관하고 이렇게 연결을 문합해주는 그런 네. LV 문합술이라는 것도 있고. 림프가 림프관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네, 네. 걔네들의 흐름이 좋지 않으니까 네, 네. 정맥에다가 직접 연결시켜 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림프관이 완전 망가지기 전에 네. 그 림프관에서 너무 정체된 것들을 정맥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얇을 새끼를 텐데 요즘 성형외과 선생님이 현미경을 정말 보고 수술 아마 잘 수술을 할 것 하시니까, 같아요. 예, 예. 네. 그런 방법들도 적절한 관을 찾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림프절을 이식하는 것도 다른 곳에 있는 재건하면서 림프절을 네. 겨드랑이나 팔 쪽에 이식을 하는 네, 거죠. 네, 겨드랑이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심한 림프 부종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정말 네. 다리만큼 팔이 예. 붓는 경우 예, 예. 뭐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부은 부분을 외과적으로 절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네. 경우도 보신 적이 네, 있나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비만인 경우에 지방을 제거하면 즉각적 효과는 있지만 네. 또 관리가 안 되면 다시 되돌아가듯이 그렇죠. 사실 그 조직 자체를 이렇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하는 것들이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재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예. 네. 하지만 그렇게 부피를 좀 줄여주면 네. 우리가 압력을 붕대를 감으면 부피가 크면 적절한 압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네. 부피 자체를 좀 줄여서 적절한 압력을 줄 수 있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 네. 있습니다. 굉장히 부은 환자분의 그 부은 네. 부위를 조직을 잘라내는 것은 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수술이고 네, 네. 굉장히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은 네. 상당히 어려운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 4단계가 되기 전에 1단계, 2단계에서 네, 네.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 무엇보다 같습니다.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방암 예방도 중요하지만 네. 유방암으로 인한 림프 부종 예방도 네. 무지하게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술한 쪽에 팔에 주사를 맞아도 되나요? 뭐 네. 요즘 백신 관련된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네. 맞아도 되나요? 옛날에 맞지 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수술한 쪽은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 주사를 그 팔은 그러니까 백신 자체로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환자분들이 남 환자분들은 다 맞아도 된다, 네. 맞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다른 맞지 마라. 부위들, 다른 근데 요즘 부위에 옛날에는 겨드랑이 림프절을 완전히 네. 절제한 사람에서는 혈압도 재지 말고 네네. 그다음에 뭐 주사도 맞지 말고 네네. 근데 요즘 감시림프절 생검을 하면서는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된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네. 어떤가요? 림프 부종도 사실 감시 림프절 오셔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안 생긴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대로 좀 너무 손에 힘을 주는 것 정도만 네. 피하시고 지내셔라 하듯이 림프 부종에 대한 주의 사항은 감시 림프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모르는 척 하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임지혜님 찜질방 좋아하시죠? 어머님들 찜질방 네. 좋아하시죠? 네, 또 네. 특히 어깨도 아프고 뭐 어려운데 네. 림프 부종 없으면 가도 되나요? 감시 림프절 하셨던 분들은 정말 다 그냥 가시라고 네. 말씀드리고요. 가셔도 된다는 너무 말씀. 뜨거운 것만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네, 네. 계속 질문 올라오고 계신데 네. 답변 실시간으로 못 드리지만 또 네. 저희가 올라온 오프라인 글에서 네. 또 답변 해드릴 테니까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도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네. 또 유방건강TV 또 제가 운영하는 또 유튜브 채널 또 많이 찾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제일 중요한 거 끝까지 봐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창작시 공모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양은주 교수님도 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 창작시 공모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31일까지 저희가 하고 있으니
창작시, 유방암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외국인도 환영합니다. 네. 창작시 공모전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저도 공모해도 양원주 되나요? 교수님, 양원주 네, 교수님도 양원주 네. 교수님이라고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왜냐면 이름 또 없이 공모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공모해 네. 주시면 네. 저희가 여러분께 상금으로 500만 원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유방건강 TV 아니죠. 오늘은 김성원의 유방암 이야기 그 첫 번째 시간 게스트로 나와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을 죄송합니다. 네. 또 김성원의 유방암 이야기에 또 시청자 여러분,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유방암 환자분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응원할 테니 오늘도 힘내세요. 네, 여태까지 시청해주신 여러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달에 멋진 제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